안녕하세요, 독고리입니다. 이번에 커말 1급 실기 엑셀 기출형 문제 6회를 같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나왔던 기출문제를 토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험장 가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 접수하신 분들은 꼭 나머지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맨 뒤에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 영상도 꼭 챙겨보시고요. 이번 강의도 모두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구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제 파일도 있으니까 같이 다운받으시고요. 영상과 함께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쉽고 편하게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독고리 커말 1급 실기 엑셀 기출형 문제 6회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1번 시트 클릭하고 저랑 같이 고급 필터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읽어볼게요. 브랜드 이름이 조합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조건이어서 엔드 조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조 시간에서 시간이 12시부터 15시 사이인 행만을 표시해 볼게요. 조건은 A18, 결과는 A21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18에다 찍고 한글로 조건이라고 쓰시고요. 엔터 하시고 는하고 영어로 and,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브랜드 이름이 조합으로 끝나지 않는다 해볼게요. 우리 끝난다는 건 오른쪽에서 글자를 갖고 와야 돼서 right 괄호 열어보고 브랜드 이름 첫 번째 자료 찍어볼게요. 조합 두 글자니까 콤마2 두 글자 갖고 와 보겠습니다. 자, 얘가 같지 않다 작다 크다 쓰시고 큰 따옴표로 조합 따옴표 닫아 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브랜드 이름 첫 번째 자료에서 오른쪽에서 두 글자를 갖고 왔을 때 조합과 같지 않고 두 번째 칸 우리 시간 갖고 와 볼게요. 영어로 HOUR 괄호 열고 제조 시간 첫 번째 자료 찍고 괄호 닫아 볼게요. 자, 시간이 크거나 같다 12 또 한 번 해볼게요. 세 번째 칸에다 HOUR 괄호 열고 제조 시간 첫 번째 자료 찍어 볼게요. 괄호 닫고 작거나 같다 15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자, 브랜드 이름이 조합으로 끝나지 않고 제조 시간이 12시부터 15시 사이에 있는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true나 false 나오는데 true라고 나오면 제대로 하신 겁니다. 자, 준비 작업은 끝난 겁니다. 밖에 한번 클릭하시고 데이터에 고급 한번 눌러볼게요. 맨 처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볼게요. 자, 전체 범위는 지워주시고 목록 범위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있는 상태에서 제품 코드부터 쭉 잡아볼게요. 두 번째 칸, 자, 조건 범위에다 클릭하고 이렇게 두 개 잡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칸, 결과 어디에다 나오게 하래요? A21 클릭해 볼게요. 네, 됐습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고급 필터 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작업 2번 시트 클릭하고 저랑 같이 조건부 서식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판매 수량이 하위 3등 이내이거나 그랬으니까 5할 조건 해볼게요. 제조 시간의 분이 30분 이상인 전체 행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굵게, 채우기 색은 노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제목 빼고 다 잡아볼게요. 홈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눌러보겠습니다. 자, 수식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요 밑에다 클릭해 볼게요. 가볼게요 여러분. 는 하시고 5할 괄호 열어볼게요. 여러분 등수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rank.eq 괄호 열어볼게요. 뭐가 판매 수량 등수 구해볼게요. 자, 판매 수량 첫 번째 데이터 클릭하시고 F4키 두 번입니다. 하나, 둘, 콤마. 그 다음 판매 수량 전체를 다 잡고 콤마. 우리 하위 작은 게 1등이니까 1이라고 써볼게요. 괄호 닫아볼게요. 네, 자, 여러분 보시면 판매 수량 첫 번째 자료에 작은 값으로 등수를 구할 거예요. 우리 하위 3등까지니까 이 등수의 결과가 작거나 같다 3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콤마 해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조건 제조 시간의 분이 30분 이상입니다.
자, 미니트 적어볼게요. MINUTE 괄호 여시고 제조시간 첫 번째 자료 찍고 역시 F4키 2번 닫는 괄호 해볼게요. 이 분이 몇 분 이상이에요? 크거나 같다 30입니다. 괄호 닫아볼게요. 됐습니다. 제조시간의 첫 번째 자료의 분이 30분 이상이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맨 마지막에 닫는 괄호는 OR 조건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서식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하래요? 굵게 채우기는 노랑입니다. 자, 굵게 단축 클릭하시고 채우기 들어가 볼게요. 노랑 클릭해 보겠습니다.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확인입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조건부 서식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작업 3번 시트 클릭하시고 저 돗골이랑 같이 시트 보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워크시트 전체 셀에 셀 잠금을 해제할게요. 23부터 26에만 셀 잠금과 숨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전체 셀 클릭해 볼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셀 서식입니다. 자, 우리 많이 해봤죠? 보호 탭 들어가서 잠금 체크 없애볼게요.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23부터 26 오른쪽 누르시고 셀 서식 이번에는 잠금과 숨김 체크 부탁드릴게요.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검토 탭 들어가서 시트 보호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잠긴 셀, 잠기지 않은 셀, 정렬을 허용하래죠? 잠긴 셀, 잠기지 않은 셀 선택되어 있고요. 화면을 내려서 정렬도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암호는 지정하지 말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기본 작업 3시트 모든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1번부터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판매 수량 구분 브랜드 이름을 이용해서 제23부터 제26의 목표 판매 수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식이 있는 문제는 계산식 순서대로 풀어주는 거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목표 판매 수량 밑에 클릭하고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fx 옆에다 클릭해 볼게요. 는 해보시고 자, 가볼게요. 뭐 하래요? 판매 수량 찍고 곱하기 하래요. 판매 수량 찍고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그리고 가중치 비율이죠. 자, 여기 가중치 비율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VL, VLOOKUP에서 탭, FX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요. 못 찾을 거예요. 저희 건강보조제 클릭해 볼게요. 나 건강보조제 찾을 겁니다. 두 번째 칸 어디에서 찾으래요? 표 5에서 찾으라고 돼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 구분부터 이렇게 다 잡아볼게요, 여러분. 네, 프로폴리스 옆에 F4 누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칸 여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자, 세 번째 칸에 클릭하시고 몇 번째 칸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X 매치 써보겠습니다. X 매치 괄호 열고 뭐 찾아야 돼요? 브랜드 이름 찾아야 돼요. 홍삼정 협회 클릭하시고 콤마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홍삼정 협회부터 프로폴리스까지 F4 누르시면 됩니다. 괄호 닫으시면 돼요. X 매치는요 뒤에 옵션 안 적어도 된다고요. 안 적으면 기본적으로 정확한 값 찾게 됩니다. 자, 그러면 홍삼정 협회는 여기 있지만 그래서 1이라고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에서 찾는다고 했으니 두 번째 있는 값으로 계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줘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해 볼게요. 자, 요게 찾을 번째가 완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에 정확한 값 찾아야 되죠. 건강보조제는 건강보조제라고 정확한 값 찾아야 됩니다. 찾을 값, 찾을 범위, 찾을 번째, 정확한 값 0입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실게요. 됐어요. 얘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괄호가 하나 없어서 그래요. 채우기 핸들 걸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2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구분과 브랜드 이름 판매 수량을 이용해서 표 3에 B20부터
구분별, 브랜드 이름별, 판매 수량의 최대값 계산해서 표시해 볼게요. 이 값이 없으면 해당 셀에 별표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맥스하고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 이용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없다면 if 함수로 마무리해 볼게요. 자, 홍삼정 협회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fx 옆에다 클릭하고 max랑 if를 이용한 배열 수식 진행해 보겠습니다. 느나 하시고 영어로 ma max에서 탭 if 탭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조건이 두 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자, 괄호 열고 조건 하나씩 구현해 볼게요. 건강보조제 찾아볼게요. 구분을 다 잡아주시고 F4는 얘가 같다. 건강보조제랑 같다면 얘는요. 세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니까 F4키 3번.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조건 하나 끝났으니까 괄호 닫고 곱하기 또 괄호 열어볼게요. 이번에 홍삼정 찾아볼게요. 브랜드 이름 다 잡고 F4는 같다. 자, 누구랑 같다면 홍삼정 협회랑 같다면 얘는 가로 방향으로 진행되니 F4키 2번입니다. 하나, 둘, 괄호 닫으시면 돼요. 됐어요, 여러분. 괄호 조건 곱하기 괄호 조건입니다. if가 들어간 배열 수식에서 조건이 끝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콤마. 이제 어디에서 최대값 구할 거예요? 판매 수량을 다 잡아주시고 F4 마무리해 볼게요. 닫는 괄호 2번입니다. 하나, 둘, 컨트롤 시프트 엔터예요. 됐습니다. 자, 이제 이게 끝난 게 아니죠. 는 빼고 긁어서 컨트롤 X if 들어가시고 탭 fx. 자,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 해보죠. 이 값이 없다면 그럼 뭐라고 나오겠어요? 0. 자, 얘가 없다면 탭. 그럼 뭐라고 표시하라고요? 한글로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까만 별표 탭. 아니면 그 값 그대로 표현하면 되죠. 컨트롤 V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아래로 한번 채우기 핸들, 옆으로 한번 채우기 핸들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2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3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H20의 구분별 판매 수량의 비율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 비율의 뜻은 해당 개수를 전체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그 원리를 체크하고 가보실 거고요. 그 결과를 백분율로 표시할 거고요. 첫째 자리에서 올림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처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를 해볼게요. 조건에 맞는 개수 sumif 먼저 해볼 거고요. 전체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sum 그리고 라운드업을 세 번째로 해보겠습니다. 자, 판매 수량 비율에 찍고 는 해보죠. su sumif에서 탭 fx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건강보조제 찾아야 되죠? 구분을 다 잡고 F4 두 번째 나 얘 찾을 거야. 구분 밑에. 그리고 F4 세 번.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 판매 수량 합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 수량을 전체 다 잡고 F4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확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55 나오면 뒤에다 클릭해 볼게요. 비율 구하기 위해서 나누기 SU 적어볼게요. sum에서 탭 그리고 판매 수량을 다 잡아볼게요. F4 누르시고 괄호 닫고 엔터입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얘 클릭하시고요. 는 빼고 긁어볼게요. 컨트롤 X. 자, ROU 라운드업에서 탭 FX. 첫 번째 칸에 컨트롤 V고요. 두 번째 칸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니까 1이라고 쓰면 됩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자, 이거를 홈에 들어가셔서요. 퍼센트 한번 눌러주시고 소수 한 자리까지 나오게 해볼게요. 퍼센트 한번 누르고 소수 한 자리 나오게 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채우기 핸들 마무리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3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표 1에서 제조 시간이 가장 짧은 제품명 갖고 와볼게요. M16에 계산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는 하시고 인덱스 들어가 볼게요. IN 인덱스에서 탭 FX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칸은 순수 범위죠. A3부터 쭉 잡아볼게요. 네, 두 번째 칸이 아니라 세 번째 칸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덱스는 세 번째 칸부터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뭐 갖고 올 거예요? 제품명이 두 번째 칸에 있죠? 2라고 적어 볼게요. 순수 범위 열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칸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제조 시간이 짧은 애 찾아볼게요. 가볼게요, 여러분. X 매치 괄호 열어보시고 닫는 괄호 해볼게요. 자, X 매치 괄호 열고 닫고 하신 다음에 요 괄호 안에다 클릭해 볼까요? 커서를 여기 가운데 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 놓고 FX 천천히 두 번 눌러볼게요. 한 번, 또 한 번. 그러면 이제 X매치 식이 나와요. 자, 뭐 찾을지 생각해보죠. 제일 짧은 거 찾아볼게요. 제조 시간이. 영어로 min 괄호 열고 제조 시간을 다 잡아볼게요. 괄호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X매치의 함수를 썼으면 두 번째 칸은 함수에 쓰였던 범위 한 번 더 잡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칸에 클릭하고 제조 시간을 다 잡으면 돼요. 자, X매치는 기본값이 정확한 값 찾기 때문에 세 번째 칸에 아무것도 안 적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4번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5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사용자 정의함수 fn비고를 작성해서 K3에 계산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fn비고는 생산 수량과 판매 수량을 인수로 받아 비고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생산 수량 빼기 판매 수량 결과가 20 이상이면 재고 많음, 10 이하면 재고 부족, 나머지는 빈칸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비고 밑에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자, 이렇게 창이 뜨면 삽입에 모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한 줄 쓰시고 엔터 3번 해볼게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if 써보겠습니다. 한 칸 띄고 누가 생산 수량 빼기 그 다음에 판매 수량 이 결과가 크거나 같다 뭐라면 20보다 크거나 같다면 영어로 then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러면 fn비고 범위 잡아서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해볼게요. fn비고에 뭐 넣으래요? 한글로 재고 많음 띄어쓰기 있습니다, 여러분. 엔터 하시고 ELSEIF LCIF 가볼게요. 자, 이번엔 생산 수량 빼기 판매 수량이 작거나 같다 10. 자, then 해볼게요. THEN. 그럼 컨트롤 V 하시고 여기에 뭐 넣으시래요? 재고 부족 이렇게 넣어볼게요. 따옴표 닫고 엔터입니다. else 나머지들은 컨트롤 V 하고요. 따옴표 엔터 해볼게요. if의 끝 and if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생산 수량 빼기 판매 수량이 20 이상이라면 재고 많음, 10 이하라면 재고 부족, 아니면 빈칸으로 fn비고 결과값에 넣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엑셀 단축 클릭하시고요. 비고 밑에 클릭하시고 fx. 자, 최근에 사용한 함수 눌러서 사용자 정의 fn비고 찍고 확인 눌러볼게요. 자, 생산 수량 클릭하고 판매 수량 또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확인. 예, 빈칸 나오는 게 맞고요. 채우기 핸들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 5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1시트 갖고 와 볼게요. 분석 작업 1시트 클릭하시고 저랑 같이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제품 판매 현황 .csv 파일 이용해 보겠습니다.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고할 거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고 열애 총합계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여러분. 데이터 들어가셔서 텍스트 CSV 아이콘 클릭해 볼게요. 닫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품 판매 현황 .csv 클릭하시고 가져오기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다면 로드와 살펴 누르시고 다음으로 로드 클릭해 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 보고서 클릭하시고요. 기존 워크시트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B4셀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죠. 확인 눌러 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시면서
행은 제품명, 열에는 지역, 그리고 입고량의 평균, 판매 수량의 최대, 요거는 시그마 값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가볼게요. 제품명은 행, 지역은 열에다 끌어다 놔볼게요. 그리고 입고량을 시그마 값으로, 판매 수량은 또 시그마 값으로 끌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고량 화살표 누르시고 값필드 설정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 평균 클릭하시고 얘 제목은 뭐라고 나와야 돼요? 입고량 평균이죠? 자, 여기 뒤에다 클릭하시고 요거 지워볼게요. 한글로 입고량 한 칸 띄고 평균 이렇게 넣어볼게요.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 판매 수량 요 화살표 누르시고 값필드 설정 들어가 볼게요. 자, 최대 클릭하신 다음에 얘도 요 뒤에다 클릭해서 요렇게 이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다 지워주시고요. 판매 수량 다음에 한 칸 띄고 최대 이렇게 써볼게요. 네, 확인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안에 클릭하고 디자인 들어가 볼게요. 보고서 레이아웃 누르시고요. 개요 형식으로 표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합계 눌러볼게요. 얘 누르셔서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라고 했으니 요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역을 서울, 부산, 인천, 대구만 표시할 겁니다. 자, 지역 화살표 한번 눌러보시죠. 자, 그래서 모두 선택 체크해서 없애주시고요. 자, 서울 클릭해 볼게요. 부산, 인천, 대구, 네, 이렇게 4개만 선택할게요.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입고량 필드는 평균, 판매 수량은 최대, 그리고 표시 형식은 숫자로 하라고 되어 있죠. 아까 입고량의 평균과 최대는 했고요. 이제 화살표 눌러서 값필드 설정, 표시 형식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숫자 찍고 됐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입니다. 그럼 여러분 판매 수량 최대도 해볼게요. 값필드 설정, 표시 형식 숫자입니다. 확인 들어가 볼게요. 확인 눌러볼게요. 됐습니다. 피벗 테이블 스타일 흰색에 밝게 22로 설정할 거고요. 행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열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피벗 테이블 스타일 화살표 눌러볼게요. 이거 안 보이시는 분은 요 안에 클릭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밝게 파트 이렇게 갖다 대면 번호가 나타나죠. 자, 여기다 갖다 대면 흰색 피벗 스타일 밝게 22라는 설명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행머리 끌, 열머리 끌 체크는 원래 돼 있었고요. 우리는 줄무늬 열만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지역의 순서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서울이 왔고, 그리고 부산이 왔고, 인천, 그리고 대구가 맨 마지막입니다. 자, 대구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클릭하면 요 사각형 보이시죠? 이 사각형의 테두리에다 마우스 갖다 대볼게요. 그럼 이렇게 까만색 십자선이 뜨거든요. 보이십니까? 누른 채로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이게 수동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부산도 테두리 잡고 네, 이렇게 열 십자 모양이 뜨면 누른 채로 서울 뒤로 이렇게 가볼게요.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교재에 있는 정답처럼 요 순서가 저희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인천 지역의 입고량 데이터를 별도의 시트에 표시해 볼게요. 별표 인천 해보겠습니다. 자, 인천은 여기 있고요. 입고량의 데이터는 이거죠. 자, 82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자리가 모자르는 열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넓혀줘 보겠습니다. 시트 이름 더블 클릭해 볼게요. 한글로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까만 별표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인천 하고 엔터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피벗 테이블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분석 작업 이시트 클릭하시고요. 저랑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B3부터 D8 영역의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상반기 시트의 자료와 하반기 시트의 자료를 구분별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의 합계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우리 합칠 때 합칠 곳을 이렇게 범위 잡고 가죠. 데이터에 통합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참조에다 클릭하고 상반기 가볼게요. 자, 우리 합치는 게 구분별이죠. 이게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구분부터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9분부터 이렇게 범위 잡고 추가. 또 하반기 클릭해서 9분부터 이렇게 범위 잡고 추가. 네. 자, 첫 행 왼쪽 열 체크하셔야 되고요. 합계 되어 있는지 체크해 볼게요. 확인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통합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데이터 표해 볼게요. 자, 우리 대출 금액과 상환 기간, 이자율에 따른 줄 거보세요. 월 상환 금액을 계산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데이터 표할 건데 모서리에다 클릭해 볼까요? 여기에다는 뭐 계산했대요? C16 얘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엔터 해볼게요. 자, 얘부터 범위 다 잡고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입니다. 자, 행 입력 셀 클릭하고요. 우리 가로 방향을 행이라고 하는데 얘 제목이 뭐예요? 총 상환 기간. 그래서 총 상환 기간 숫자 클릭해 볼게요. 쓰면 안 돼요. 열 입력 셀 클릭하고 이 세로 방향을 열이라고 하는데 이 제목이 뭡니까? 이자율 예, 클릭해 볼게요. 네, 됐습니다.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작업 2번 시트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타 작업 1번 시트 클릭하고 저랑 차트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판매 비율 계열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그리고 보조축 해볼게요. 여러분 아무막대나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판매 비율 화살표 눌러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조축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 볼게요. 자, 차트 제목, 축 제목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래죠. 자, 이렇게 정답화면 보시니까 자, 이렇게 정답화면 보면 차트 제목 있고요. 세로 갑축 제목, 보조 세로 갑축 제목, 그리고 항목축 제목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선택하고 더하기 차트 제목 클릭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축 제목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요거 보고 써보도록 할게요. 선물 세트 판매 현황이고요. 자, 이번엔 축 제목 클릭해 볼게요. 그래서 요 제목 넣어보겠습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한 줄로 판매 수량 뒤에 건 델키로 이렇게 지워주세요, 여러분. 자, 얘도요. 판매 비율 뒤에 거 딜리트고요. 맨 아래 축 제목 찍어볼게요. 얘는 9분이라고 써볼게요. 자, 델키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판매 수량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홈에 들어가서 방향 아이콘 세로 쓰기 클릭해 볼게요. 어때요? 되시죠? 판매 비율도 해볼게요. 자, 제목 클릭하시고 홈에서 방향 아이콘 세로 쓰기입니다. 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해 볼게요. 판매 비율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 값을 그림과 같이 표시해 볼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표식에다 클릭하시고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화살표 누르면 데이터 설명선 추가라고 보입니다. 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요 레이블에서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자, 위치를 위쪽으로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밖에 클릭해 볼게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해볼게요. 자, 차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 볼게요. 자, 화면 맨 아래 내려보시면 둥근 모서리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효과 단추 눌러 볼게요. 그림자 미리 설정 눌러서 안쪽 가운데 클릭해 볼게요. 됐습니다. 밖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세로 갑축과 보조 세로 갑축의 서식을 그림과 같이 지정하래죠. 자, 여러분 세로 갑축은 최대값 400, 최소값 0, 그리고 기본 단위가 100씩 들어가고요. 보조 세로 갑축은 최대값 40%, 최소값 0%, 그리고 기본 단위는 10%씩 들어갑니다. 자, 가볼게요. 기본 세로 갑축에서 오른쪽 축 서식입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은 맞고요. 기본 단위만 100으로 맞춰볼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값 축도 축서식. 그래서 최대값 0.4, 40% 맞고요. 최소값 0, 기본 단위는 0.1로 할게요. 네, 이렇게 체크 부탁드리면 돼요. 여러분, 보조 단위 신경 안 씁니다. 네, 요 세 개만.
밖에 클릭하면 이쪽의 숫자 배열과 이쪽의 숫자 배열이 교재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밖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차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타 작업 2번 클릭하시고요. 저랑 매크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셀 서식의 사용자 지정 기능을 이용해서 23부터 25에 대해 20만원 이상이라면 빨강색의 별표 문자와 1000단위 구분기호, 그리고 10만원 이상일 때는 파랑색의 별표 문자와 1000단위 구분기호, 나머지는 그냥 1000단위 구분기호로 표시해보는 서식 지정 매크로 해볼게요. 여러분, 별표 문자를 셀의 너비만큼 반복해서 표시할 건데 이 숫자랑 별표 사이에 한 칸 떨어져 있는 거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밖에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눌러보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한글로 서식 지정입니다.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제 범위 잡아볼게요. 23부터 25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용자 지정 클릭하고 지표준을 깨끗하게 지워볼게요. 자, 이 안에 적어보겠습니다. 대괄호 열고요. 한글로 빨강 대괄호 닫아볼게요. 그 다음에 또 대괄호 여시고 크거나 같다 20만원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조건 끝났으니까 대괄호 닫아볼게요. 자, 이제 별표 하시고요. 저희 어떤 문자 반복할 겁니까? 까만 별표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까만 별표 눌러볼게요. 자, 이제 한 칸 띈 다음에 숫자가 1000단위 구분기호로 표시돼야 되거든요. 샵, 콤마, 샵샵 0 그리고 세미콜론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 해볼게요. 대괄호 열고 이번엔 파랑입니다. 대괄호 닫고 그 다음에 또 대괄호 열고 조건은 크거나 같다 10만원 대괄호 닫아볼게요. 자, 이번에 반복해서 또 별표하고 미음 누르고 한자 누르고 까만 별표 클릭해 볼게요. 네, 그러면 까만 별표가 너비만큼 반복돼서 표현됩니다. 자, 띄어쓰기 하나 있어야 되고요. 숫자 샵, 콤마, 샵샵 0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세미콜론 해볼게요. 나머지들은 어떻게 한대요? 나머지는 그냥 1000단위 구분기호죠. 자, 세미콜론 하셨습니까? 샵, 콤마, 샵샵 0 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20만 이상일 때는 빨강색으로 별표 반복해서 그 다음 한 칸 띈 다음에 1000단위 구분기호 숫자 넣을 거고요. 10만 이상일 때는 파랑색으로 별표 반복 띄어쓰기 하나 하고 1000단위 구분기호, 나머지들은 그냥 1000단위 구분기호입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네, 됐습니다. 밖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볼게요. 네. 자, 여러분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B17에서 C18에다 만들어보고 글자는 서식 지정으로 해볼게요. 자, 우리 개발 도구의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 클릭해 볼게요.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B17에서 C18 마우스 떼고 Alt 떼고 서식 지정 클릭하고 확인입니다. 자, 저 상태에서 쓰셔야 돼요. 서식 지정 밖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2번 매크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서식이 지정된 23부터 25 영역을 일반 형식으로 지정하는 서식 해제 매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밖에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입니다. 써볼게요. 서식 해제. 자, 이렇게 써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자, 가볼게요, 여러분. 범위 잡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입니다. 자, 이렇게 서식 상자 뜨면 일반에 체크해 볼게요. 일반 하시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원래대로 돌아왔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얘도 양식 컨트롤에 단추 만들 거고요. 이 17에서 F18에다 글자는 서식 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 도구 삽입에 양식 컨트롤의 단추 클릭, 왼손으로 Alt 누르시고요. 이 17에서 F18 끌어다 놓을게요. 마우스 떼고 Alt 떼고 서식 해제 클릭하고 확인입니다. 자, 저 상태에서 쓰셔야 돼요. 서식 해제. 자, 밖에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자, 이제 지정 단추 누르고 해제 단추 번갈아 가면서 눌러볼게요. 지정됐다, 해제됐다, 지정됐다, 해제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매크로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기타 작업 3번 클릭하시고 저랑 프로시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건강 판정 버튼을 클릭하면 건강 판정 폼이 나타나도록 할 겁니다. 폼이 초기화되면 CMB 혈당에는 80에서 250 사이의 값이 10단위로 목록에 표시되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CMB 혈압은 120 미만, 120에서 139, 140에서 159, 160 이상 이렇게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또 2번도 초기화죠. 폼이 실행되면 txt 날짜에 오늘 날짜가 들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 클릭하시고 건강 판정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다 적어 보겠습니다. 한글로 건강 판정 영어로 sh입니다. show에서 스페이스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폼 플러스 건강 판정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제 요 화면에 빈 공간에다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유저 폼은 됐고요. 이니셜라이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 초기화 작업 좀 해볼게요. dim 하시고요. 한 칸 띄고 혈당이라고 써볼게요. 혈당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왜 했냐면 저희 10씩 10단위로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FOR 한 칸 띄고 혈당. 자, 혈당은 어디부터? 80부터 TO 어디까지? 250까지. 자, 교재 문제는 몇씩 증가하래요? 스텝 10입니다.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CMB 한글로 혈당 add 아이템에서 스페이스바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혈당 값 자체가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엔터 하시고 여기에다가 넥스트 엔터 한번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혈당이라는 변수 선언했고요. 80부터 250까지 10씩 반복돼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혈당 값을 CMB 혈당 목록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포문이 반복문이거든요. 예, 넥스트까지 요거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엔터 한 번만 더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 CMB 혈압 써볼게요. add 아이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큰 따옴표로 자, 목록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지 써볼게요. 처음에는 120 미만 이렇게 적어볼게요. 따옴표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범위 잡아서 복사하면 되죠.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 엔터, 컨트롤 V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만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바꿔볼게요. 120 물결 139. 자, 여기는요 140 물결 159. 자, 여기는요 160 그리고 한글로 이상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뒤에서 엔터 한 번만 해볼게요. 자, 이번에 txt 날짜에 오늘 날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txt 날짜는 데이트 엔터 해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초기화 작업 해봤고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엑셀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모드 풀어서 건강 판정 눌러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공복 혈당 쭉 나오죠? 10씩 이렇게 증가가 돼요. 그리고 혈압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자명과 성별을 고르고 등록을 누르면 여기 자료가 들어갈 수 있게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X 아이콘 누르시고 비주얼 베이지에 클릭하시고 건강 판정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등록에 대한 프로그램 만들 거거든요. 더블 클릭. 네,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CMD 등록을 누르면 TXT 환자명, TXT 날짜, CMB 혈당, CMB 혈압에 입력된 데이터가 시트의 표에 입력되도록 해보겠습니다. OPT 남이 선택되면 남자 아니면 여자가 들어가게 할 거고요. 측정일은 이렇게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식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당뇨 판정은 공복 혈당이 100 미만이면 정상, 125 이하면 당뇨 전 단계, 나머지는 당뇨라고 표시해 볼 거고요. 혈압은 120 미만 경우는 정상, 120부터 139는 고혈압 전 단계, 140부터 159는 1단계 고혈압, 나머지는 2단계 고혈압이라고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거기 커서가 깜빡이는 데에다 i는 range부터요 여기 and if까지 오타 없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i는 입력할 곳의 행번호를 뜻해요. 왜 여기가 B사이고 플러스사인지 설명드릴게요. 입력할 때는 이 첫 번째 제목이 기준입니다. 얘가 B사고 이거의 행번호가 4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된다는 거 알고 가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칸엔 환자 이름을 넣을 거예요. 자,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명 들어가죠? 자, 그리고 OPT 남이 true 선택됐다면 세 번째 칸에 남자가 들어가게 할 거고 아니면 여자가 들어가게 할 겁니다. if의 끝 and if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칸이 성별이고요. 여기에 선택된 거에 따라 남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칸은 측정일인데요. 이 측정일은 아까 문제에서 txt 날짜 개체값을 날짜 형식으로 바꿔서 요 포맷 구조로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형식으로 요 네 번째 칸에 넣어줄 거고, 자, 다섯 번째 칸에는 혈당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섯 번째 칸에는 혈압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볼게요. 다섯 번째 값이 100 미만이라면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공복혈당. 공복혈당이 100보다 작으면 일곱 번째 칸에 정상이라고 들어가게 할 거고요. 자, 다섯 번째 값이 125보다 작거나 같다면 일곱 번째 칸에는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나머지 경우들은 그냥 일곱 번째 칸에 뭐라고 넣어요? 당뇨라고 넣어보겠습니다. if의 끝 and if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여섯 번째입니다. 혈압에 대해서 볼게요. 자, 여섯 번의 칸 값이 120 미만이라면 여덟 번째 칸에 정상이라고 넣어볼게요. 자, 여덟 번째 칸은 혈압 판정을 말하고요. 아니다, 120에서 139가 맞다 그러면 고혈압 전 단계라고 여기다 넣어줄 거고요. 자, 140에서 159다 그러면 뭐요? 1단계 고혈압. 나머지들은 다 2단계 고혈압. 이 용어를 여덟 번째 칸에 넣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딩 잘 하셨다면 엑셀 아이콘 클릭해 볼게요. 자, 그래서 건강 판정 누르시고 여기 환자명부터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써볼게요. 김길동, 그리고 공복혈당 눌러볼까요? 120, 그리고 혈압은 140에서 159. 남자 선택하시고 등록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자, 이번엔 교재 보세요. 이길동. 자, 공복혈당은 90이고요. 90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혈압은 120 미만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남자 선택해 주시고 등록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종료 단추 한번 해볼게요. X 아이콘 클릭해 볼게요. 비주얼 베이직 클릭해 보겠습니다. 건강 판정 더블 클릭하고요. 종료 단추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클릭하고요. 저희 문제집 한번 읽어볼게요. 자,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아래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고 확인을 누르면 종료되게 해볼게요. 종료 버튼을 누르니까 어떻게 나온대요? 총 2명의 환자분을 검색했습니다. 요 레코드 개수를 세서 저기에다 넣어볼게요. 확인 누르면 폼을 또 종료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종료 칸에 클릭하시고요. i는부터 언로드 b까지 오타 없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설명 한 번만 드려볼게요. 여러분 제 거 한번 보시면서 가볼게요.
i는 그랬죠? 아까 우리 i가 뭐였어요? 입력할 자료의 행번호잖아요. 그때는 B4에 플러스 4였죠? 자, 그러면 만약에 플러스 4였다면 어디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 기준으로는 7번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7번. 근데 여기에다가 빼기 1을 했죠. 4에다가. 왜? 나 몇 건을 입력했는지 세려고요. 그래서 얘는 그럼 어디를 가리켜요? 6번을 가리키겠죠. 그쵸? 이렇게 플러스 3을 하면 하나가 줄어들기 때문에 6번입니다. 자, 카운트가 데이터의 개수를 세는 건데 i 빼기 하래요. 자, i가 뭐예요? 6 빼기 B4의 로 행번호는 몇 번이에요? 4번. 그래서 6 빼기 4가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요 밑에 총 카운트가 뭐예요? 2 들어가고 명의 환자분을 검색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언로드 및 폼을 사라지게 하시오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대로 쓰셨다면 엑셀 아이콘 클릭해 볼게요. 자, 건강 판정 누르시고 종료 단축 클릭해 볼게요. 요거 눌러주세요. 네. 자, 뭐라고 나와요? 총 2명의 환자분을 검사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럼 폼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최신 상시 기출 문제, 6회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 유형 문제 6회를 저 독고리랑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잘 안 되시는 부분은 반복해서 들으시라 그랬죠? 반복해서 들으신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 이해가 저절로 높아지게 됩니다. 궁금하신 부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커말 1급 실기 엑셀 상시 기출 유형 문제 7회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독고리였습니다.